하면은 평생 위암에 걸릴 확률이 적어도 7~8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내과의사 박과장입니다. 연말에 건강검진 많이들 하셨죠? 건강검진으로 내시경 하고 나서 위염이라고 적힌 결과를 받아보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위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등 다양한데 대체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위암 세계 3위라는데 그냥 있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위암의 최고 대가 대한위암학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헬리코박터 위염, 그리고 위암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체 위염이 일단은 어떤 건가요? 네, 위염은 위에 염증이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염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위염은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위염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치료해야 되는 위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해야 되는 위험과 아닌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거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거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위험일까요? 네, 우리나라는 위암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나라인데요. 물론 치료 성적은 세계 최고입니다. 위암이 될 수 있는 위험과 위암과 별로 상관없는 위험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위암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위염이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 그리고 그 전 단계인 헬리코박터 위염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축성 위염과 화생성 위염, 그리고 헬리코박터 위염, 이름이 사실 조금 어려운데요. 각각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위염의 이름이 어렵지요. 뻐꾸기는 뻐꾹 옵니다. 뻐꾹 거리는 새는 뻐꾸기거든요.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면은 위염 소견 중에 위축, 얇아졌다는 뜻인데요. 위축이 현저한 위염은 위축성 위염. 화생은 뭔가로 변한 결과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 점막이 대장 점막처럼 변한 것이 화생이 현저하면 화생성 위염.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헬리코박터 위염입니다. 대부분의 만성 위염은 헬리코박터 위염에서 시작하고, 이게 오래되면 위축성 위염이 되고, 위축성 위염이 심해지다 보면 화생성 위염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래되었을 때 위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위축성 위염에서 화생성 위염에서 그리고 이후에 결국엔 위암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어떤 자연 경과 혹은 코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종의 패스웨이 같은 것입니다.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간다. 우리가 그 중간 어딘가를 끊어줘야 되는 건데요.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에서 암이 되는 것은 참 끊어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전 단계 헬리코박터 위염이 뭔가 심한 형태의 위염으로 바뀌는 이 단계에서 끊어주는 게 가장 좋다. 즉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는 게 위염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도 한 20년쯤 전에 헬리코박터 있는지 확인해서 치료했는데요. 얼마 전에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재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해서 치료하시면 좋고요. 젊었을 때 치료하실수록 좋습니다. 20대, 30대 치료하는 게 가장 좋고요. 물론 60대, 70대에도 헬리코박터 치료하면 안 하는 것만 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그래도 가급적 젊은 나이에 치료하시는 게 장기적인 효과는 좋다.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과 헬리코박터 위염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이 있다 하더라도 헬리코박터 균이 감염되어 있으면은 내과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제균 치료를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내시경을 해서 헬리코박터가 있는지는 사실 매번 검사를 하는 거는 아닌 거죠? 이건 우리나라 제도상의 이슈가 있는데요. 헬리코박터를
검사를 한다는 것은 치료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이 치료 부분이 보험급여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도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 효과를 생각하면 몇만 원의 치료비는 그리 비싼 게 아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시경 검사할 때 원장님께 저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여러분 검사 이후의 결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내시경 검사를 할 때 헬리코박터 검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혈액 검사나 또 다른 호기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옵션은 다양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헬리코박터가 있다라고 나오면은 일단은 빠를수록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그렇다고 아이들이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 나에게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어떠한 문제인지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 보통 대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때는 어렵거든요. 대학생 혹은 사회 초년병 시절에 한 번 정도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균이 있으면 제균 치료하면은 평생 위암에 걸릴 확률이 적어도 70-8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치료네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아까 젊을 때 치료를 하고 이후에 아직까지 재발이 안 되셨다라고 했는데 40대 때 35살 때쯤 치료했기 때문에 그때는 젊었군요. 네. 지금도 젊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다시 재발을 하는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재발이라는 게 다시 밖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균을 없앴는 줄 알았는데 아주 조금 남아 있다가 나중에 다시 생기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내 몸에 균이 다시 나왔다. 1년에 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균이 없어졌는데 10년 후에 해봤다. 그러면 2 곱하기 10, 5명에 1명 정도는 다시 헬리코박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정도 확률이기 때문에 매년 검사를 권하지는 않고요. 어쩌다 한번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정도 재검해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족들끼리 우리가 이제 같이 국을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식사를 함께 하게 되면은 옮는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배우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저도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할까요? 근본적으로 헬리코박터는 가족 치료를 권하는 병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생충 중에 요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요. 요거는 집안에 아이가 유치원 같은 데서 걸려오면은 전 집안 식구가 감염되고요. 아이만 치료하고 엄마 아빠 치료 안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걸리거든요. 그런 병은 집단 치료, 가족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는 그런 종류가 아닌데요. 이유는 헬리코박터가 감염되는 것은 인체의 면역이 약할 때입니다. 즉 어린아이 때 5살 이내에 대부분 감염된다고 생각해서요. 성인끼리의 감염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부부 검사해보면은 남편은 양성인데 부인은 음성인 예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반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끼리 감염되는 예가 있기는 하나 그리 많지는 않다. 저도 35살 때 헬리코박터 치료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폭탄주를 돌려 먹었고 김치찌개 같이 먹는 거 매우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나 아직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치료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은 독립적으로 30대 40대 남성은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고 부인도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런 거지 남편이 했다고 해서 전 식구가 검사해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래에서는
네, 검사 한번 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정도로 가볍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경과에서 헬리코박터 위염에서 위축성 위염이 되고 화생성 위염이 되고 결국에 위암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화생성 위염은 이제 암 직전 단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화생성 위염이 있다. 그러면 겁을 먹고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생성 위염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중에 어느 정도가 위암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뭐 더 할 수 있는 치료라든가 네. 이런 거는 없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박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대부분 맞는 내용인데요. 직전 단계라는 것이 좀 과잉된 표현입니다. 직전이라고 하면은요, 올해 화생성 위염에 진단이 됐으면 뭐 내년이나 늦어도 뭐 4, 5년 후에 암이 된다, 이런 느낌을 환자들이 갖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화생성 위염 10년 지나고 나면 암이 진단될 확률이 1%, 많아야 2% 이내거든요. 그래서 화생성 위염에서 암이 될 확률은 그리 높지는 않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충분하고요. 화생성 위염에도 헬리코박터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화생성 위염이 된 상황에서도 헬리코박터를 없애면 훨씬 위암 발생률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인데요.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통하여 암 전 단계, 제가 말씀드린 전 단계는 화생성 위염이 아니고 좀 더 진행한 선종이거든요. 선종을 발견해서 치료한다거나, 암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되면 최근에는 조기 위암의 절반은 외과 의사가 아니고 저 같은 내과 의사가 치료하고 있거든요. 3박 4일 입원해서 내시경으로 치료하면 감쪽 같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화생성 위염이라고 들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긴장하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에서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면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면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할 정도는 아니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기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내시경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요새 워낙 고령화가 되다 보니 저희 환자분들이 사실 70대, 80대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건강검진, 내시경을 한 몇 세 정도까지 하는 게 적당할까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은 있는데요. 의학적 가이드라인들이 국민의 의식 또는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75세까지 건강검진을 권한다. 75세부터 85세까지는 권할 수 있다. 85세 이후에는 여간해서는 권하지 않는다. 이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75세면은 매우 젊으십니다. 맞아요. 네, 도봉산, 청계산 매일 다니시는 분들 많고요. 너무 건강하신 분이라 75세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검진 그만하십시오. 말씀드리면 미안하고요. 환자분들도 버럭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나이는 중요한 숫자이지만 그래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80에서 85세를 보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중풍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대략 80세까지, 80세 이후에는 건강검진 할 때 좀 걱정이 되니까 조심스럽게 추천할 수 있고요.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85세까지. 말하자면 우리나라나 미국 학회에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보다는 10살 정도 더 높은 나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90세 이후에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은 의학적으로는 논센스에 가까운데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그죠. 그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면 장도 좀 얇아져 있고 하는 것 자체의 위험성도 좀 많이 따를 것 같아서 좀 잘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혹시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내시경은 언제 하셨나요? 네, 저는 위암을 전공하는 의사고 주변에 온통 내시경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고 계십니다. 엄청 과잉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